묻지마 관광으로 떠난 여행에서 만난 55세 남자와 함께한 특별한 밤, 그 순간 피어난 감정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63세가 된 지 얼마 안 됐어요. 나이를 먹을수록 일상이 점점 더 단조로워지면서 새로운 자극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자주 했죠. 남편은 몇 년 전 세상을 떠났고 아이들도 각자 가정을 꾸려 멀리 살고 있어요. 혼자 남은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많아질수록 외로움이 커져만 갔어요. 매일 아침 눈을 뜨면 텅 빈 집 안에서 나를 위한 무언가를 찾아야 했죠. TV를 켜놓고 뉴스를 보거나 오래된 앨범을 꺼내 추억을 떠올리는 날들이 많았어요. 앨범 속 사진을 보면 남편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이 떠오르곤 했죠. 그때는 아이들과 함께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주말이면 근교로 소풍을 가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는데 이제는 그런 시간이 너무 멀게만 느껴졌어요. 집 안에서 혼자 보내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나 자신을 잃어가는 기분이 들었죠. 문득 나도 아직 살아 숨쉬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번엔 과감하게 나를 위한 무언가를 해보기로 마음먹었어요. 나이 때문에 망설여졌지만 더 늦기 전에 새로운 경험을 하고 싶었죠. 그러던 중 동네에서 우연히 본 전단지 하나가 눈에 들어왔어요. 묻지마 관광이라는 이름의 1박 2일 여행 프로그램이었죠. 목적지를 미리 알려주지 않고 참가자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떠나는 여행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처음엔 망설였어요. 나이도 있고 낯선 사람들과 어울리는 게 어색할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이런 단체 여행은 처음이라 내가 잘 적응할 수 있을까 하는 걱정도 들었죠. 하지만 전단지에 적힌 문구가 마음에 남았어요. 나이를 잊고 새로운 추억을 만들어 보세요. 그 문구를 보니 문득 나도 새로운 추억을 만들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잠시 고민하다가 이번 기회를 놓치면 나중에 후회할 것 같다는 생각에 용기를 냈어요. 전단지에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어 참가를 신청했어요. 담당자분이 이번 여행은 50대 이상 참가자들이 많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나니 조금 마음이 놓였어요. 담당자분은 이어서 편안한 복장으로 오시고 가벼운 마음으로 즐기시면 된다고 하셨어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나서 이번 여행이 나에게 어떤 변화를 가져다 줄까 하는 기대감이 생겼어요. 여행 당일 아침 저는 간단히 짐을 챙겨 집을 나섰어요. 여행 가방에 얇은 카디건과 편한 신발, 그리고 혹시 몰라 작은 우산을 넣었죠. 그리고 오랜만에 입어보는 밝은 색상의 스카프도 챙겼어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했던 스카프라 이번 여행에 함께 가져가고 싶었죠. 거울을 보며 머리를 단정히 정리하고 가볍게 화장을 했어요. 오랜만에 이렇게 외출 준비를 하니 마음이 조금 설레기 시작했어요. 버스 집결 장소는 동네 근처 공원 앞이었어요. 집을 나서기 전 저는 현관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남편의 사진이 걸린 벽을 바라봤어요. 사진 속 남편은 미소를 짓고 있었죠. 저는 속으로 나 이번 여행 잘 다녀올게요. 라고 말하며 집을 나섰어요. 공원으로 가는 길 아침 햇살이 따뜻하게 느껴졌고 공원에 피어있는 꽃들이 눈에 들어왔어요. 저는 잠시 걸음을 멈추고 꽃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나에게 어떤 시간이 될지 상상해 봤어요. 공원에 도착했을 때 이미 20명 정도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어요. 대부분 저와 비슷한 나이대의 분들이었고 다들 설레는 표정으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죠. 어떤 분은 친구와 함께 온 듯 서로 웃으며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또 다른 분은 혼자 조용히 버스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저는 살짝 긴장한 마음으로 버스에 올랐어요. 버스 안은 따뜻한 분위기였고 가이드분이 밝은 목소리로 인사를 건네셨어요. 가이드분은 이번 여행의 목적지가 강원도에 있는 한적한 산골 마을이라고 알려주셨어요.
산과 계곡이 어우러진 곳에서 자연을 만끽하며 힐링하는 시간을 보내게 될 거라고 하셨어요. 저는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이번 여행이 어떤 시간이 될지 기대감이 생겼어요. 버스 안에서는 참가자들끼리 간단히 자기소개를 했어요. 저는 조용히 앉아서 다른 분들의 이야기를 들었죠. 다들 외로움을 달래기 위해 혹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기 위해 이번 여행에 참가했다고 하셨어요. 그 말에 저는 조금 더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몇 시간 후 버스가 목적지에 도착했어요. 마을 입구에는 은빛 마을이라는 간판이 걸려 있었고 주변은 푸른 산과 맑은 계곡으로 둘러싸여 있었어요. 공기가 정말 맑아서 숨을 들이쉴 때마다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 들었죠. 버스에서 내리자마자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주변을 둘러봤어요. 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계곡에서 들려오는 물소리가 정말 평화로웠어요. 저희는 마을에 있는 펜션에 짐을 풀고 곧바로 마을 투어를 시작했어요. 가이드분이 이끄는 대로 마을 길을 따라 걸으며 오래된 돌담과 나무들, 그리고 마을 어르신들이 일하는 모습을 구경했어요. 한 어르신이 저희에게 다가와 직접 키운 고구마를 건네주셨어요. 저는 고맙다고 인사드리며 고구마를 받아 가방에 넣었죠. 어르신은 웃으며 이거 집에서 삶아서 먹으면 정말 달고 맛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따뜻한 정이 정말 마음에 남았어요. 마을 투어를 하면서 저는 작은 계곡 옆에 앉아서 물소리를 들으며 잠시 쉬었어요. 물이 맑아서 계곡 바닥이 훤히 보였고 작은 물고기들이 헤엄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오랜만에 마음이 한결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어요. 저녁이 되자 펜션에서 바비큐 파티가 시작됐어요. 참가자들 모두가 펜션 마당에 모여 고기를 굽고 함께 준비한 음식을 나눠 먹으며 이야기를 나눴죠. 마당에는 긴 테이블이 놓여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고기와 채소 그리고 각종 반찬들이 풍성하게 차려져 있었어요. 펜션 주인분이 준비해 주신 따뜻한 된장국도 나왔죠. 저는 처음엔 어색해서 구석에 앉아 있었어요. 사람들과 쉽게 어울리는 성격이 아니라서 조용히 고기를 굽는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죠. 하지만 같은 테이블에 앉아 있던 한 남자가 저에게 말을 걸어왔어요. 그는 55세로 보이는 남자였고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고기 좀 더 드실래요? 제가 구워드릴게요. 라고 했어요. 저는 살짝 당황했지만 고맙다고 대답하며 접시를 내밀었죠. 그는 자신을 이간민이라고 소개하며 이번 여행이 정말 기대됐다고 했어요. 강민 씨는 혼자 사는 시간이 많아서 이렇게 사람들과 어울리는 여행이 오랜만이라고 했죠. 저는 그 말에 공감하며 저도 비슷해요. 혼자 집에 있으면 외롭기도 하고 그래서 이번 여행에 나왔어요. 라고 말했어요. 강민 씨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럼 우리 오늘 하루라도 즐겁게 보내요. 라고 했어요. 그의 밝은 목소리에 저는 미소를 지으면 좋아요. 라고 대답했죠. 대화가 이어지면서 저는 강민 씨와 점점 더 편안해졌어요. 그는 고기를 구우면서도 저를 배려하는 모습이 느껴졌어요. 제가 고기를 좋아하는 걸 눈치채고 더 맛있게 구워서 건네줬죠. 그는 고기를 구우면서 불 조절이 중요하다며 살짝 껍질이 바삭해질 때까지 구우면 더 맛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의 손놀림을 보며 요리를 정말 잘하시네요. 라고 감탄했죠. 강민 씨는 웃으며 예전에 가족들과 캠핑을 자주 다녔던 기억이 떠오른다고 했어요. 그는 아내와 사별한 지 몇 년 됐고 아이들도 멀리 떨어져 있어서 외로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했죠. 저는 그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했어요. 저도 남편을 잃은 후 외로움이 컸던 터라 그의 말이 더 와닿았죠. 저도 남편을 떠나보낸 후 이런 외로움을 자주 느낀다고 솔직히 털어놓았어요. 말을 꺼내고 나니 마음 한켠이 조금 가벼워지는 기분이 들었죠.
간민 씨는 저를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며 이해해요. 우리 나이엔 이런 외로움이 더 크게 느껴지죠. 하지만 이렇게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도 큰 위로가 되지 않나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래요. 오늘 이렇게 이야기 나누는 게 큰 위로가 돼요. 라고 대답했죠. 바비큐 파티가 끝나고 참가자들끼리 둘러앉아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어요. 누군가는 기타를 꺼내 연주를 시작했고 다들 박수를 치며 분위기가 한층 더 따뜻해졌죠. 기타 연주에 맞춰 몇몇 분들이 옛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며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했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남편도 이런 분위기를 좋아했었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한편으로는 쓸쓸한 마음이 들었죠. 강민 씨는 저에게 밤하늘을 보러 나가보지 않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따뜻한 제안에 고개를 끄덕였죠. 저희는 펜션 마당을 나와 근처 계곡 옆으로 걸어갔어요. 계곡 옆에는 작은 벤치가 있었고 그곳에 앉아서 밤하늘을 올려다봤어요. 하늘에는 별이 가득했고 계곡 물소리가 잔잔하게 들려왔죠. 강민 씨는 저에게 이런 밤하늘을 보면 마음이 한결 가벼워져요. 라고 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정말 그래요. 이런 풍경을 이렇게 함께 보는 게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저는 별을 바라보며 이런 평화로운 순간이 정말 오랜만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간민 씨는 별자리에 대해 조금 아는 듯 저에게 북두칠성을 가리키며 저기 보이는 별이 북두칠성이에요. 라고 알려줬어요. 저는 그의 설명을 들으며 별자리를 하나하나 찾아보는 재미에 푹 빠졌죠. 그 순간 강민 씨가 저를 바라보며 당신과 이렇게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 정말 행복하네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얼굴이 살짝 붉어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런 말을 들으니 마음이 설레기 시작했죠. 저도 모르게 저도 행복해요. 이런 시간을 보내는 게 정말 소중하게 느껴져요. 라고 대답했어요. 저희는 한참 동안 별을 보며 이야기를 나눴어요. 강민 씨는 자신의 어린 시절, 그리고 가족들과의 추억에 대해 들려줬어요. 그는 어렸을 때 시골에서 자라서 이런 계곡과 산이 익숙하다고 했죠. 저는 그의 이야기에 푹 빠져서 시간 가는 줄도 몰랐어요. 저도 제 이야기를 털어놓았어요. 남편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를 잃은 후의 외로움에 대해 솔직히 말했죠. 저는 남편과 함께했던 젊은 시절, 아이들을 키우며 바빴던 날들, 그리고 남편이 아프기 시작하면서 점점 더 가까워졌던 순간들을 떠올리며 이야기했어요. 강민 씨는 제 이야기를 가만히 듣더니 당신은 정말 따뜻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마음을 나누는 모습이 보기 좋아요. 라고 했어요. 그 말에 저는 눈물이 살짝 고일 뻔했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이런 위로를 받으니 마음이 더 따뜻해졌죠. 밤이 깊어지면서 저희는 펜션으로 돌아왔어요. 하지만 강민 씨와의 시간이 너무 소중해서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었죠. 강민 씨는 저에게 혹시 괜찮다면 펜션 로비에서 차 한 잔 더 마시고 들어갈까요? 라고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좋아요. 라고 대답했죠. 로비에는 따뜻한 조명이 켜져 있었고 저희는 따뜻한 차를 마시며 대화를 이어갔어요. 로비 한쪽에는 작은 테이블이 있었고 테이블 위에는 예쁜 찻잔과 차 주전자가 놓여 있었어요. 저는 따뜻한 캐모마일 차를 한 모금 마시며 온몸이 따뜻해지는 기분이 들었죠. 강민 씨는 저에게 이번 여행에서 당신을 만난 게 정말 큰 선물 같아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저도 그래요. 이런 행복한 시간 정말 오랜만이에요. 라고 대답했죠. 그는 이어서 앞으로도 이런 시간을 더 많이 만들고 싶네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살짝 망설였지만 마음 한켠에서는 그의 말에 동의하고 싶었어요. 그 순간 저는 강민 씨와 함께 있는 시간이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마음 한켠에서 복잡한 감정이 들었어요. 이렇게 다른 사람과 설레는 시간을 보내는 게 괜찮은 걸까? 남편을 떠올리며 미안한 마음이 들었죠. 남편이 살아계실 때 이런 여행을 함께 왔었다면 어땠을까? 라는 생각이 들면서 눈물이 살짝 고였어요. 강민 씨는 제 표정을 보고 괜찮아요. 라고 조용히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냥 옛 생각이 나서요. 라고 대답했죠. 강민 씨는 더 묻지 않고 제 손을 살짝 잡으며 괜찮아요. 지금 이 순간을 즐기는 것도 중요하죠. 라고 위로해줬어요.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작은 위로가 제 마음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줬어요. 밤이 더 깊어지자 저희는 각자의 방으로 돌아갔어요. 방에 들어와 침대에 누웠지만 강민 씨와 보낸 시간이 자꾸 떠올라 쉽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그의 따뜻한 목소리와 배려하는 모습, 그리고 밤하늘을 보며 나눴던 대화들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저는 창문을 열고 밤하늘을 다시 바라봤어요. 별이 여전히 반짝이고 있었고 계곡 물소리가 멀리서 들려왔죠. 저는 그 풍경을 바라보며 오늘 하루가 정말 꿈만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방 안으로 들어오는 시원한 바람을 느끼며 저는 잠이 들었어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강민 씨와 다시 만났어요. 그는 아침 식사 자리에서 저를 보자마자 잘 잤어요. 라고 물으며 미소를 지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덕분에 정말 행복한 밤이었어요. 라고 대답했죠. 아침 식사는 펜션에서 준비해준 따뜻한 밥과 국, 그리고 간단한 반찬들로 차려졌어요. 저희는 나란히 앉아서 밥을 먹으며 어제의 추억을 이야기했어요. 강민 씨는 어제 밤하늘 정말 예뻤죠. 다음에 또 이런 시간을 가지면 좋겠어요. 라고 했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정말 좋았어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좋겠네요. 라고 대답했죠. 아침 식사를 마치고 저희는 마을을 한 번 더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계곡 옆을 걸으며 강민 씨와 함께 사진을 찍었어요. 그는 제 사진을 찍어주며 정말 자연스러운 미소가 예쁘시네요. 라고 했어요. 저는 그 말에 쑥스러웠지만 고맙다고 대답했죠. 여행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강민 씨와 나눈 시간을 곱씹었어요. 그와 함께한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설렘, 누군가에게 위로받는 따뜻함, 그리고 나를 이해해주는 대화, 이 모든 것이 제 마음을 가득 채웠죠.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저는 이번 여행이 나에게 어떤 의미였는지 생각해 봤어요. 나이를 잊고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추억을 만든 시간,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난 설렘, 이 모든 것이 나를 다시 살아 숨쉬게 했어요. 하지만 집으로 돌아가는 길, 남편에 대한 미안함과 복잡한 감정이 다시 떠올랐어요. 남편이 살아계셨다면 이런 여행을 함께 즐겼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는 그 설렘을 마음 깊이 간직한 채 일상으로 돌아가기로 했어요. 강민 씨와의 추억은 소중한 비밀로 남겨두고 앞으로의 삶을 더 따뜻하게 살아가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죠. 묻지마 관광에서 만난 강민 씨와의 시간은 제 삶에 새로운 설렘을 가져다 줬어요. 여러분은 이런 설렘을 경험해 보신 적 있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